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용서는 신이 하는 것, 인간에게는 복수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 잔인한가요? 도대체 용서라는 말이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용서와 망각의 경계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는 까칠해서 그런지 용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자신이 불편한데도 쉽사리 털어버리지 못하고 끙끙 앓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흔히 말하는 쿨한 분이십니까? 쿨하다는 것은 마음의 근육이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부글거리는 자신을 단번에 뛰어넘는 겁니다. 부럽습니다. 자, 오늘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씨라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볼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소설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자 소설가입니다. 아담하죠. 제가 느끼기에는 걸어다니는 원자로 같은 그런 소설가 방현희 소설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현희입니다. 네. 보통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까지 하는데 방현희입니다 하시네요. 저를 제가 소개해야죠.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복수. 따끈한 신간이죠. 12월 15일쯤 나왔을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잉크 냄새가 빠질까 말까 한 소설인데 복수 해보셨어요? 암암리에 거의 다 하고 살지 않나요?
많이 하고 사소한 삽니다. 복수, 치사한 복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네. 사람은 정말 복수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인 거고, 보통 여자들은 복수 세게 하지 않나요? 무섭습니다. 저는 그거 남녀로 안 보고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흔히, 대놓고 이렇게 보복을 하지만 여자들은 정말 몇 번 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가 잊어먹을 때쯤에 그렇게 하나요? 예, 한 20년 거 꺼내가지고. 20년 할부로. 예. 이자 엄청 붙여서. 그렇다고들 하네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철저히 복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이고 남자구나. 그렇죠. 누구였을까? 어떤 바보가 저 아름다운 소설가한테 등을 돌렸을까? 등을 돌려서 그런 것 같네요. 등 돌렸다고 하니까. 등 돌리는 집보다 더한 것 같아요. 더한 거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랬던 거겠죠. 그럼 낙찰계를 먼저 타고 튀었나 보다. 먹튀? 먹튀했나 보다. 자,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복수. 대략 이 책의 스타일, 내용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책은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등단하고 나서 10여 년 동안 작업했던 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첫 어떤 경계에 속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변신을 시도한 것인데요. 그 전에는 제 작품이 대체적으로 몽환적이고 현실에서 약간 유리된다고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현실 밀착형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예, 내 곁에서 나와 너무나 똑같은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고민을 한번 제가 들어보자 해서 한동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서.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타일은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블랙 유머를 지향하기로 했어요. 블랙 유머. 네, 그러니까 블랙 유머라는 것은 유머라고 할 때는 그냥 보통 바로 그 자리에서 유머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 블랙 유머라고 하면은 몇 겹 뒤로 들어가서 뒤늦게 뒤통수를 치는 유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삶의 어두운 면을 천착하는데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하는 게 블랙 유머가 아닌가. 결국 또는 뒷맛이 씁쓸하죠. 딱 뒤통수야. 딱 뒤통수. 비터 스위트. 달콤 쌉쌀의 씁쓸함한. 예, 우리가 그게 오래 남는 거는 허니문보다 비터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무대는 어딘가요? 이 소설의 무대. 그냥 서울? 우리 바로 주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방송사나 어디서도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 일일 드라마가 좋을까요? 아니면 15부작 스페셜이 좋을까요? 15부작으로 미니 시리즈로 이 질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그럼요. 작가 중에 이렇게 질문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지. 염두에 두고 했죠. 대부분은 영화를 염두에 두고 씁니다. 영화를 염두에 두고 얼마 전에 그 백가음 소설가가 왔었어요. 그래서 마담 뺑덕 병행 작업을 했던.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현실 밀착형 소설이라고 하면 드라마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드라마로 해도 되지만 저는 보통은 로맨틱 코미디가 로맨틱 코미디가 이제 대세잖아요. 근데 그 미니 시리즈의 대세인데 이 로맨틱 코미디이지만 그 씁쓸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건 왜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로맨틱 코미디는 그야말로 마지막에 달콤하게 끝나는 건데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런 거 말고 미니 시리즈 정도 되면 그 고통스러운 면 연인이 어떻게 항상 즐겁기만 해요. 연인 관계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데 그 부분을 좀 그러면 이거는 끝에 가서 반전이 좀 있겠어요. 그렇죠. 반전이 있죠.
그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덮어두겠습니다. 여기 제가 프로필을 잠깐 읽어드리면 방현이 프로필 잘못돼 있어요. 어디 잘못됐어요? 참 무심하게 프로필 적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경북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딴 건 다 빼고 간호학과 졸업, 네. 2001년 동서문학 등단, 소설집 바빌론 특급 5편, 로스트인 서울, 장편소설 달 항아리 속 금동 물고기, 달을 쫓는 스파이, 4가지 비밀과 1가지 거짓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방송이 이제 책 읽기 방송이다 보니까 또 작가 지망생들도 많이 듣고 네. 그 젊은 작가 지망생뿐 아니라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도 뭐 내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소설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물론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타고난 재능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고 노력도 필요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일상생활에서 저는 여자 소설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편인데 시는 그래도 짧아서 어디다 잠깐 메모를 해놓고 정리가 가능해요. 근데 소설가는 앉아서 어떤 한 장면, 한 씬을 쭉 써야 되는데 몇십 장을 쭉 써야 되는데 엄마 뭐 줘? 뭐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이러기 시작하면 주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이 소설을 쓰는 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방해 소설가는 뭐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각자 사람마다 자기 방법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일을 할 것이냐, 내 가정을 돌볼 것이냐. 그 부분에서 사실 여자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죠. 힘들어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건 힘든 거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집안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집에 있는 거 외에는 하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나갔다 오면은 작업이 끊겨요. 다른 게 끊기는 게 아니라 집안일 때문에 끊기지는 않아요. 왜냐면 집안일 자체가 정서를 그렇게 뒤흔들지를 않기 때문에 내 정서를 뒤흔드는 것만 아니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오히려 집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더 많이 교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 오면 사실은 다음날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봐야 돼요. 충전을 또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책을 주로 읽으면서 누워서 다시 나의 정서를 되돌리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사실상 부부싸움 크게 한 때 외에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그거 외에는 집안일 하는 거 정도 가지고는 거의 자동적으로 집안일은 하기 때문에 몸이 하는 거지 머리는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다만 그 시는 짧게 써야 된다고 하는데 소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야 돼요. 네, 그것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타고난 체질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단편소설 체질이 있고요. 제가 봐도 단편소설 잘 쓴다고 장편 잘 쓰는 거 아니고 장편 잘 쓴다고 단편 잘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체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야기가 좀 많은 편에 속해요. 저 자신이. 그래서 장편소설 쓰는 거가 그다지 어렵지가 않고요. 거의 그 한 장편을 쓸 때 거의 1년 동안은 그 인물로 살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 돌발 질문. 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복수.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사셨나요, 그럼? 저는 남자예요. 석진이란 인물에 제가 투사를 했고요. 사실 되고 싶은 인물은 현지예요. 저는 현지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현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기 싫다면 하기 싫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 보면은 다 네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다들 말을 그러니까 하는데 석진과 현주인데 석진은 애를 쓰고 다 저거를 했지만 결국은 뭐 말하자면 배신당하는 현주는 석진을 통해서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다 한 다음에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가 버린. 그 이제 거기서 복수가 시작되는 모양이네요. 그러기 전에도 계속 그 여자라는 존재한테 자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자한테 뭔가 자잘한 일들을 벌이죠. 석진이가? 예, 그럼 석진이도 약간 찌질한 기가 있는 건가요? 석진이 찌질한 거예요. 저를 반영한 거예요. 저 찌질한 거죠,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은 약자잖아요. 네. 약자는 강자한테, 저 여기서 소설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약자는 강자한테 어떤 자극도 주기가 어려워요. 좀 뭐랄까, 점점 강도를 높여야 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더 줘야 되고, 여기 그런 말을 그러니까 그런 문장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사랑, 가난한 자의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진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박박 긁어서 줘야만 간신히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가난한 자의 사랑이에요. 그런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잘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자기는 사랑을 잘한다 내지는 많이 나는 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다 지극정성을 다했다. 근데 돌려받지 못한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럴 수 있네요. 서로가. 그렇죠. 서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나는 이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다. 떠나가는 사람은 도저히 나는 이 결핍을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되나요? 너무 슬프다. 네, 씁쓸한 이야기죠. 예. 어떤 서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결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욕망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바라는 거. 그런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상대방도 몰라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 깨달은 게 누군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저 상대방은 이것을 주지 못해요. 근데 그게 이것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있어서 있는데도 못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군가가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것을 달라고 계속 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괴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는 마치 저 사람은 거의 완전체로 생각을 하잖아요. 다 있다고. 네. 내 모든 그것을 그 결핍을 저쪽은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요구를 하면 거기서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애정, 어떤 사소한 관심 또는 그 반응 그런 것일지라도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방향이 약간씩 비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그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어쩌면 저 사람은 그걸 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저는 보통 여자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남자한테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남자가 다 줄 수 있을 줄 아는 건데 남자가 그걸 못 주는 거예요. 뭘 바라십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못 줬을 때 표현을 못 해요. 부끄럽기도 미안하잖아요.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나도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미안해하는 건지도 몰랐고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리고 그냥 원망만 하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줄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한 10년, 20년 지나서야 알게 되는 그것도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 안에 헤어지죠. 대부분. 연애하다 헤어지면 계속 나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 상태에서 머물 수도 있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희망을 자꾸 잃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소설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는 이전에 남자한테서 결핍된 것을 다음 남자한테서 찾는다고요.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좀 그런 거는 인식을 해요. 아, 이 남자한테는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그걸 가진 듯한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첫사랑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현재 남자한테 올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남자한테 또 새로운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것이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하고 딱 끝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남자한테서 결핍되었던 무언가를 또 다른 남자한테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는 상당히 많은 남자한테서 많은 결핍을 채우려고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는 원초적인 결핍에 계속 매달린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사랑 같은 여자를 계속 만난다거나.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뭐 비슷한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의 로망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나 보죠. 좀 어느 정도. 네, 그래서 한 번 넘어졌으면 됐지. 계속 똑같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여자들은 그런 짓은 하지 않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정도 됐으면 저건 병이지? 뭐 이러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들 우리들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해요. 그럴 것도 같아요. 남자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뭐 이상형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멀고 비슷한 유형을 찾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여자들은 보면 이렇게 뭐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보면 의외인 경우가 많아요. 네, 의외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뭐 하얀 가느다란 손가락에 안경 끼고 막 지적이고 막 섬세하고 예민한 남자를 좋아했던 그런 여자가 애들 까칠해. 짜증나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아주 남자답고 심지어 마초적인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연애를 제 생각에는 결혼하기 전에 한 2-3번 정도는 제대로 연애를 좀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못 해봐서 아주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하고 이게 상대 남자한테 그러니까 남자라고 통칭을 하면 남자한테 내가 요구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좀 이렇게 학습도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건 안 되는구나. 3명, 4명한테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하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를 사람을 바꿨으나 똑같은 문제에 자기가 봉착한다 그러면 사실 그건 자기의 문제거든요. 자기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한 몇 명은 연애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죠. 방송을 듣는 20대 청춘 여러분 3번 정도 연애를 꼭 하시고 그죠? 진하게 기본 3년 이상 제대로 연애를 하시고 그러고 결혼을 하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결코 참아줄 수 없는 게 무엇인지 맞아요. 그런 건 좀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게 그리고 자기 본질, 저 사람의 본질이 부딪히는 거는요. 그건 어떻게 해결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웬만큼 받아줄 수 있으나 싫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싫은 것이 바로 자기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것은 사실 많이 맞춰서 대강이라도 그렇죠. 돼요.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라고 하자면 솔직히 저는 과거지향적이거나 엄마 생각하면서 맨날 운다거나 저 이런 남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남자가 있어요? 그런 남자랄지 흘러간 과거 생각하면서 그런 남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만약에 그런 남자와 제가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헤어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헤어질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 책에 석진과 현주는 어떤 타입일까요? 서로 맞춰가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뭐 한눈에 반했나요? 아니 처음에 한눈에 반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일을 하면서 가까워진 경우인데 서서히 스몄구나. 남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시간과
돈과 그런 걸 바치면 뭔가 에너지를 바치면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고. 그거 바친 것에 대한 그 아까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석진이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가치를 확인했을 수도 있죠. 여자한테 자기 능력을 덜어주고 뭔가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자기 존재의 감을 확인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면 어쩌면은 그게 굉장히 필요했던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존재감, 자기 가치.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 관계에서 시작했다면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또는 더 이상 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이랬을 때 남자가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 여자 자체도 뭐 더 이상 취할 게 없으니까 떠나는 이렇게 거지 되겠죠. 뭐. 예. 오아시스가 말랐는데 우물이 말랐으면 다른 우물로 가야지. 그렇죠. 예, 석진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앞뒤 분간할 겨를이 없이 사실 현실에 거의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온 경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없고 능력도 좀 약하고 부모님한테 지원받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막 헤쳐나가는 경우였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또 뭐 가족관계를 돌아본다거나 그럴 겨를이 없이 살아왔다가 우연찮게 현지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현지가 딱 던지는 거죠. 오빠는 영혼이 없어? 오빠는 오빠한테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좀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그동안에 자기한테 영혼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고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아왔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갑자기.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의 전체는 내가 영혼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한 여자한테 무시당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은 인간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내가 과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어디다 써야 될까? 무엇에 쓰기 위해서 영혼이 필요한 것일까?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 석진이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돼 있거나 조금 더 자아가 확장돼 있거나 그렇겠네요. 안 그렇다라고 짐짓. 제 소설에 제가 표현하기로는 마지막까지도 찌질한 사람인 것처럼 말은 하고 있으나 결국 이 사람은 자아가 확장되어 간 거죠.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누군가 그런 말을 했대요. 작가가 미리 다 알고서 작품을 쓰는 게 아니라 작품을 써가면서 작품 쓰는 과정 안에서 자기 영혼도 확인하고 자기 사상도 확인하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그렇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어요. 쓰면서 또 작가가 자기 작품하고 교감을 하면서 조금 바뀌기도 하고 또 확장되기도 하고. 자, 바뀌고 확장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복수.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자, 가족 관계에서의 약자가 사회적 관계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심지어 연인 사이에서도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느끼는 일상적 분노와 뿌리 깊은 분노를 생각했다. 약자는 강자에게 상처를 주지 못한다. 강자에게 약자의 분노는 전혀 치명적이지 않다. 약자는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발길질을 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무능한 영혼의 아픔을 그리고 싶었다. 이건 작가의 말의 일부분입니다. 결국 모든 약자는 가족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뜻도 되고 한편으로는 인간이 타고나는 성향의 문제도 있겠다 싶습니다. 누구인들 약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강자로서 마음껏 휘두르는 상태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약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건 누구나 싫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란 사랑이 큰 사람이 약자 속에 섭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이 역학관계를 아주 단적으로 증명하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더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거죠. 쿨한 성격이 이런 관계의 진통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훌륭한 치료제로 작용할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살고 연애도 제법 했는데 여전히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진통이나 치료는 내 스스로가 아닌 상대에 의한 경우일 때만 효능을 발휘하거든요. 문득 내가 행한 복수들, 사소한 복수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꼭 복수를 하고 싶은 그녀는 잊지 않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